2023년 6월 17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그러니까 CISG에 관한 유엔 협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납품 지연 시 적용되는 CISG 조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무역협회 이제 트레이드 프로라고 하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이런 질문지에 수입 대금을 이미 송금을 해서 수입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 수출업자가 물품을 기한 내에 이제 납품하고 있지 않아서 기한 내에 보내지 않고 있어서 손실이 막대합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화면을 보시면 현 상황에서 우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첫 번째로 거래처가 어느 국가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서가 있으신지, 세 번째로 만약 CISG 체약국인 경우에 계약서에 CISG 배제 조항이 없는 한 이제 국제 유엔 협약인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인 유엔 협약 CISG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라고 일단 1차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보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송금했는데 상대 업체 쪽에서 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납품하지 않는 사례는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우선 이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유엔 협약인 CISG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라고 하는 CISG입니다. 이제 구글링을 하면 금방 나오는 그런 조항이기도 합니다. CISG라고 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적용 가능한 CISG 조항을 찾는 게 중요한데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질문, 그러니까 수입 대금 이미 송금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물건을 안 보내서 손실이 막대한 경우에 우리는 이제 CISG 제30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서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를 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30조가 나와 있는데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을 안 보내는 경우에 제30조를 적용을 하는 거죠. 제30조 내용은 이제 결국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의무겠죠.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물건 값을 받았으니 물건을 인도를 해라. 인도 시기에 대해서 CISG에서 이제 정한 내용은 인도 기일이 계약서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이제 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인도 기간이 계약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기간 내에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빨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6월 5일 날 꼭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6월 4일이나 6월 3일 조금 빨리 인도를 하면 사실 그건 계약에 의한 지정된 기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금 빨리 인도를 하면 당연히 땡큐죠. 빨리 주는 건데 뭐 나쁠 게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밖의 경우는 이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약정된 기일 안에 이 물건을 인도를 하는 게 이제 제30조의 취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인코텀즈라고 하는 이제 언제 배송을 어떻게 하느냐, 인도를 할 때 의무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인코텀즈에 대해서 이제 정해지는데, 참고로 소유권 이전의 방법이나 내용은 CISG에서 규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국제적인 어떤 관습이나 규정에 따라서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에 중거법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B라든가 CIF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저희의 다른 영상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인코텀즈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CISG 제30조에 따라서 인도를 하셔야 되고 그 기일 내에 물건을 보내는 건 굉장히 이제 큰 상식이겠죠. 그리고 법률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적용 가능한 다른 조항은 제34조입니다. 제34조를 보면 꼭 물품 납품이 아니더라도 납품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서류,
또는 이제 매수인한테 교부해야 할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제34조인데 제30조에 명시된 이제 매도인의 서류 교부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모든 거래는 사실상 서류의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주요 의무인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이 안 왔더라도 이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증서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CISG 계약에서 물품을 인도받기 위한 서류를 안 주거나 서류에 어떤 불일치를 하는 경우들 그러면 이제 그 매도인의 본질적인 이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뭐 사례를 뭐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멕시코 뭐 국제 이제 CISG 사례예요. 이제 멕시코 매수인이 있고 멕시코에요. 뭐 아르헨티나의 매도인이 있고 이제 남미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제 칵테일, 프루츠 칵테일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무역 거래를 하게 됐는데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하고 이제 거래를 할 때 신용장 결제 조건으로 해서 프루츠 칵테일이라고 하고 이제 복숭아 박스를 이제 매매 목적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멕시코 매수인은 계약 매매 물품 포장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자신이 제공한 샘플 박스에 꼭 포장을 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제 물품은 이제 아르헨티나 매도인이 이제 칠레 하도급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선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매수인이 샘플로 이제 제공을 한 포장 박스가 다른 포장 박스로 운송이 돼서 손해를 입었다고 클레임을 제기를 한 거예요. 계약 불이행이다. 사실 이제 정부는 CISG 제34조에 따라서 아르헨티나 매도인하고 칠레 하도급 업자가 결국 이제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일치하는 서류를 보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멕시코 매수인이 특정하게 이제 약정을 한 게 포장 박스까지 포함을 해서 배송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매도인하고 칠레 하도급 업체가 이러한 이제 감독 의무, 뭐 어떤 포장을 잘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매도인의 손해배상을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굉장히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손쉬운 그런 그 판단하기 좋은 그런 내용이죠. 포장 박스에 담아주세요. 이런 포장 박스를 꼭 해주세요라고 약정을 했는데 매도인이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안 해서 무역 거래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이제 매수인한테 준다. 그래서 매수인은 당연히 소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CISG 제34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의 조항은 이제 제45조입니다. 제45조는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상황에서 매수인이 의무이행 청구, 수령 거절, 손해배상 청구 등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를 제때 하지 않았으면 매수인은 그 인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약속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인도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겠죠. 이제 질하고 양이 이제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 약정한 내용이랑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물건을 인도를 꼭 해라. 그럼 물건을 인도를 안 하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지정한 내용이 제45조, CISG 제45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무역 사례에 이런 조항들, CISG 조항들을 많이 조항들을 삽입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 중재 시작을 하기 전에 보통 이제 내용 증명으로 상대방 업체한테 이러한 조항들을 읊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에 따라서 당신들이 언제까지 이제 우리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송을 하겠다. 국제중재에서 진행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이러한 CISG 조항을 적용하면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명시하기도 합니다. 네, 제47조입니다. 제47조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합리적인 부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에 의해서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합리적인 부가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즉 매도인의 의무를 언제까지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이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제47조니까 이제 뭐 결국 의무를 이행을 하라라고 이제 특별하게 다시 얘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보통은 없겠죠. 뭐 계약을 이행을 잘하고 있을 때는 제47조를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진행이 안 될 때 제47조를 들어서 너네는 언제까지 이 매도인은 의무 이행을 잘 하세요. 합리적으로 부과 기간을 정합니다. 라고 이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네, 제74조입니다. 제74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해서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손실이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 월등하게 뭐 두세 배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사정에 비추어서 계약 위반의 가능성 결과로서 발견할 것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 그러니까 보통 직접적인 손해, 간접적인 손해 이렇게 나눠서도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 손해배상 청구할 때 너무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합리적으로 상대방도 이제 뭐 어기는 게 일부러 어기는 경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그러한 이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문장은 배상 청구자가 상대방의 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손해가 포함된 직접적인 손해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러한 손해에 관한 청구 범위를 위반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 시에 예견했거나 또는 예견하였어야 했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접적인 피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견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청구하지 말아라. 즉 배상 청구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마냥 모든 걸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에 또는 이제 계약서를 보고 계산이 가능한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거나 중재를 신청을 할 때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뭘까요?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증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물건이 안 와서 우리가 다른 업체랑 계약을 못해서 뭐 판매를 못해서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습니다. 물건이 안 와서 뭐 매장에 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을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이 있어서 우리한테 손해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나 증빙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뭐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청구를 할 때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대표적인 어떤 뭐 지표나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제 판사나 아니면 중재인이 봤을 때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CISG 이 제74조에 의거해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의 손실까지 손해배상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러니까 무역협회에서 사실 상담이 들어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다음에 국제중재 신청도 하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중국제법무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질문은 그 수입자가 수입 대금을 다 보냈는데 수출자가 물건을 안 보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실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적용 가능한 이제 5가지 CISG 조항을 살펴봤는데 뭐 5가지를 다 적용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이슈가 있는 경우들은 다른 조항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법무부의 한중국제법무팀은 이렇게 이제 CISG 조항이라든가 국제계약 포함해서 영문계약서 작성, 검토, 수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국제무역에 관해서는 노하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납품 지연이 됐다, 뭐 수출 대금이 안 들어왔다, 수입 대금이 뭐 어떻게 됐다, 뭐 물건이 왔는데 하자가 발생했다, 뭐 납품 기일이 지연이 됐는데 뭐 며칠 정도 지연이 됐다, 뭐 물건이 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요구했던 물건이 아니다 등등 굉장히 이제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무역 사례를 상담을 해서 뭐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뭐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국제법무팀의 SOS를 뭐 외쳐주시면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